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5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가 매각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빠졌던 요인들이, 사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산인프라코 입장에서도 코스피 200 종목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보인, 우리 2.5%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꽉 채운 운봉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2시 이후부터는,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외국인의 굉장한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오늘 수급이 인프라코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의 시장 종목들이 대부분의 하락하는 모습이 좀 가팔랐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두산인프라코의 조정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2시 이후에도 두산인프라코가 1시, 2시 이후에도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다행스럽게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했는데 코스피 지수와 똑같이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장마감 동시효과 때 마감을 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하는 1.3%가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 수급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수급도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막판에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매수세를 좀 보인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아까 장중에는 외국인이 좀 매도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장막판에 어느 정도 반등하는 이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됐는데 이때는 좀 매수세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장막판에 흐를 때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 소폭 매수세를 좀 보여준 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두산인프라코가 시장의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 이들을 매각하나 예상이 넘는 호실적의 상황 설레. 자, 두산인프라코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한 거는 맞죠. 자, 그렇지만은 예상치에 비해서는 잘 나왔지만 3분기 무난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4분기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기계 부분에서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됐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다라는 그런 실적보다는 자, 매출액 자체가 좀,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던 거. 대신에 전년동기 대비해서 좀 무난하게 3.9%가 좀 증가를 했던 부분. 여기에서 더 크게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중국의 로컬 기업들을 이기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14%가 증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실적 발표가 좀 확인이 되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분기가 끝이 아니라 4분기라든가 그리고 상반기가 좀 예상이 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대중공업지주라든가 GS건설, MBK 등등 6곳이 후보군들이 참여를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두산 입장에서 왜 부실한 실사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하냐 이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부실한 실사 자료, 이 부분에서 지금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쌓여 있다. 진짜 매각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이전에서 사실 현대중공업이 참여하기 전에 두산인프라코의 중국 법인에서 소송을, 핵심 변수로 좀 꼽으면서, 아니, 인수 매각할 의사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후에 두산에서, 이 부분은 자기가 감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그렇다면 나도 참여를 할게 이렇게 되면서 다 참여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부실한 실사 자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이게 또 오늘 최근에 또 뉴스가 더 나와줬습니다. 두산인프라코 인수와 관련해서 현재 중국 법인의 수송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지지 않아서 인수 구조를 어떻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현대중공업지주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치긴 했을 거예요. 인수 대금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증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직 확정적인 인수 구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우선협 상대자로 선정이 되면 정확한 내용을 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입니다.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인수할 의향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과 똑같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여기 보시면은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지주
인수 관련 증자 고려 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인수 구조가 안 나와서 현재 정확하게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선 협상자에 선정되면 정확한 내용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에 먼저 자기들을 뽑아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서 두산인프라코가 현재 이 소송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빨리 얘기를 해달라,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실한 실사료를 제공해서 후보들 사이에서 불만이 좀 쌓이고 있다. 자, 고민거리는 여전하다. 이런 부분에서 호소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그렇지만 실적이 참 잘 나오고 있잖아요. 내년 4분기하고 올해 4분기랑 내년 상반기에도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인수라는 이 부분에서, 매각이라는 부분에서, 매각이 좀 불발되긴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반영됐던, 사실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고, 이 정도는 뭐 실적이 증가되는 것만 반영이 됐다라고 봐도 좀 무난한 주가 흐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매각의 이슈들이 좀 불발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안 나와주기를 좀 바라면서, 일단 그것과 별개로, 실적이 무난하고, 지금 PER에 7개밖에 되지 않는다. 주가가 저렴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주목을 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들이 추후에도 주가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이슈들을 같이 한번 참고를 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캐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